김혜선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ABO 김혜선입니다.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쇼 잘 됐나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오늘 밀크시슬 EX, 루바블렌드, 소팔메토 함께 얘기하면서 약간의 경험담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밀크시슬 EX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밀크시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간, 그리고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피곤하신 분들,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께 굉장히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양소의 대사와 저장 기능이 있고요. 또 합성하는 기능도 있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혈액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잘 알고 있는 해독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현대인들은 알코올도 많이 하고 흡연이나 과식, 폭식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간에 관한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생이나 중고생의 지방간 때문에 저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는 흡연보다는 이렇게 과식, 폭식 그리고 그 비만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밀크시슬의 기능, 간의 기능은요, 간세포의 외막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E에 10배 정도 높게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잠깐만요. 왜 소리가 안 나올까요? 잠깐만요. 제가 나갔다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본인이 안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네. 본인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데 비타민 E가 항산화라고 하는데 비타민 E의 10배 정도의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투과성이어서 간세포에 직접적으로 병원균 이물질이 투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초기 간질환의 경우에는 개선되는 효과 그리고 초기 간암은 정말 낫는다라고까지 저희가 할 정도로 밀크시슬이 정말 간에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간에 좋다고 해서 밀크시슬이 그냥 간에만 좋은 게 아니라 같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B군 6종류가 들어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은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에 작용을 하고요. 정상적인 혈구를 그래서 아까 피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적혈구 생성에 관여를 해서 혈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희가 빈혈을 생각을 하면 그냥 철분제, 저희 제품으로 말하면 아이언폴릭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빈혈이 왔다고 했을 때 철분과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효소작용도 하고요. 해독작용도 하고 결핍이 됐을 때는 결핍되는 원인이 스트레스, 음주, 흡연 그다음에 약물을 많이 드셨을 때도 사실은 이 간에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또 들어있는 밀크시슬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밀크시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과 관련된 제품들은 다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밀크시슬이 유래가 된 거는 수유하는 엄마들이 젖이 잘 나오도록 음료로 이 밀크시슬을 예전에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저희 글루타치온 성분 나오죠? 아시죠? 거기는 간보다는 피부에 더 좋고 밀크시슬은 피부에도 좋은데 일단 몸에 더 좋은 걸로 우리가 간에 더 좋은 걸로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증가시켜서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간을 보호하고 간 조직의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나쁘거나 손상된 경우에 밀크시슬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이 GOT와 GPT 수치가 개선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GOT가 뭐고 GPT가 뭔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저도 좀 간이 좋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의 마이 앨리스 랩에도 이 수치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건지. 이거는 뭐 감마 GPT, ALT, AST, GPT 이거는 다 간 건강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의 지표예요.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먹었을 때, 지방간이 쌓일 때 이런 경우에가 우리가 이게 나오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GPT는 ALT라고도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GPT라는 명칭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 챗 GPT랑 겹쳐서 그런데 ALT라는 말을 많이 쓴대요. 그리고 이제 YGPT는 알코올 및 담도 질환과 관련된 거고 ALT와 GPT는 간 세포의 손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거고 AST는 간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의 손상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간염이나 지방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저의 마이 웰리스 랩을 하면서 이 AST에 대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까요? 저희 마이 웰리스 랩에 간 부분에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 밀크시슬 레슨은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있는데 밀크시슬 한 정당 간에 유용할 정도의 함량이 들어있고요. 단델리온 성분도 들어있어요. 일명 서양 민들레라고 하는데 이거는 만성 간 질환에 사용을 하는 원래부터 사용했던 올해 인디언들이 사용했던 성분인데 간에 관련해서 뿌리도 먹고 꽃도 먹고 잎도 모든 걸 다 하는 이 성분도 다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잠깐만요. 넘어가 버려서 네. 그래서 이 이눌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담즙을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시켜주면서 소화도 잘 되게 해주면 소화액 그다음에 이게 암모니아를 전환 공장을 운반하는 역할,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노작용을 하면서 칼륨, 그래서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간에 좋다고 했는데 간뿐만 아니라 신장이라든지 소변과 관련된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균, 항균 작용. 그래서 박테리아, 면역력 증진, 감염 예방에도 이 밀크시슬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밀크시슬은 엉겅퀴 추출물인데 실리마린 성분은 간 기능에 좋고요. 간의 외포, 세포막을 보호하고요. 그러니까 간 안으로 나쁜 성분이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간을 비롯해서 다른 장기가 손상되는 것도 예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간 속에 있는 글루타티온 함유에 따라서 간의 해독작용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켜주거나 강력한 항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글루타치온과 밀크시슬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음주 전후에 드셨을 때 숙취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술에 취하는 것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델리온이라는 것은 질병을 치료한다라는 뜻으로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가 이렇게 망간이 들어있어서 지상 최고의 건강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비타민 A나 C, E, 칼륨,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요. 해독작용이 있어서 염증도 억제하고 화상이나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위염이나 변비, 식도, 갑상선 항진증, 결막염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뇨작용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거기다가 정말 혈액이라든지 정화, 염증, 궤양, 류머티즘, 그다음에 간도 해독해주고 피도 맑게 해주고 그다음에 꽃 같은 경우는 생리통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소변에 결정이 생기는 것을 억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장 기능에 제가 이제 좀 뒤에서 소팔메토를 할 건데 소팔메토와 함께 드셨을 때 상승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거기다가 항박테리아 성분도 들어있어서 항생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가 이제 저희 안에 들어있는 게 율금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율금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이 율금 추출물은 우리가 염료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코피라든지 혈뇨, 토혈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되고 만성 간염이나 담낭염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시트러스 성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C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타민 C, 이 시트러스 성분에 들어있는 게 구연산이에요. 그래서 뭐 귤이라든지 유자, 오렌지 이런 종류를 다 우리가 시트러스 종류라고 하는데 거기에
피로 회복도 좋고 식욕도 증진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밀크시슬 위해서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밀크시슬과 체내 에너지 대사 성분까지 같이 도와주는 비타민 B군이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뿐만 아니라 피로와 스트레스에 쌓이는 그런 현대인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에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증강시켜서 간의 회복을 도와주고요. 유해 물질로부터 간 세포도 도와주고 아까 거기 나왔던 GOT와 GPT의 개선도 확인해주고 거기다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간도 보호하고 간 조직의 재생도 촉진시켜주고 저희 엄마가 간을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안 할 때는 우루사를 처방해 드셨어요. 이제 아메이를 제가 하면서 밀크시슬로 바꿔 드시면서 굉장히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루바블렌드 제가 좀 말이 빠르죠. 할 거는 많고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루바블렌드는 저는 제가 이제 올해 57이다 보니까 루바블렌드가 나오자마자 섭취를 시작을 했어요. 이 루바브라고 하는 그 야채, 샐러리로 먹는 그 채소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루바를 전달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뭐 40대 후반 생리가 뭐 이제 안 할 것 같아, 폐경이 올 것 같아 하는데 이걸 드시면서 다시 생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리통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갱년기가 와서 갱년기로 인한 너무 힘듦을 이 루바를 드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개선하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세 때부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해요. 저는 이 루바를 몰랐을 때 루바 공부를 하기 전에는 폐경이 돼야지 갱년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5세 때부터 이미 서서히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오는 거죠. 제가 이따가 말한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거든요. 서플리멘트에 나올 건데 남자들도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죠. 남자들은 근데 해마다 줄어든대요. 여자들은 35세를 기점으로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보면 뭐 안면 홍조가 가장 쉽고요.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불면증, 춥다, 덥다, 골다공증 이런 모든 증상을 다 겪는데 이 모든 증상에 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루바라는 거는 채소인데 과일로 분류가 되고요. 칼슘이 풍부해서 굉장히 풍부하고요. 유럽에서는 식용보다는 약용으로 알려져 있고 1950년대에 갱년기 여성들에게 독일에서 좋다라고 먼저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섭취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실험을 했을 때 11가지 모두가 다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처럼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기능성을 인증받는 거죠. 간혹 가다가 호르몬제를 처방해서 드신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요. 그런데 호르몬제는 유방암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의사들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안해서 이 루바블렌드를 제가 전했을 때 그런 부작용은 없이 굉장히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루바도 그냥 다 같은 루바가 아니라 시베리아 고산지대에서 5년 이상 자란 루바브만 영양소 파괴 없이 손으로 우리가 커팅을 하죠. 핸드 커팅 그런 걸로만 만든 걸로 채취를 해서 영양소 파괴 없이 만들었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뼈 건강에도 좋은 비타민 D와 K까지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빈혈에도 그냥 칼슘만 드셔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뼈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와 K가 같이 함께 있고요. 거기다가 레몬밤이라든지 포도씨, 세이지 이런 항산화 기능을 하는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팔메토 말씀드릴게요. 자, 여자들은 갱년기를 드셨을 때 루바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는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전립선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 그래서 전립선은 강한 남자고 정말 빨리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뭐 40, 50대 하는데 요즘에는 뭐 30, 40대도 전립선과 관련된 그런 경우들이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립선의 문제가 뭐냐면 잔뇨라든지 비뇨, 야뇨 그러다 보니까 밤에
수면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40대부터 시작되는데 30대부터 미리, 그래서 소변을 참기 힘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운전하시는 이런 분들은 전립선 쪽에 훨씬 더 빨리 문제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는 에스트로겐이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는 거죠. 이러면서 전립선에 비대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봤는데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 자꾸 마려워서 자꾸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수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소팔메토가 뭐냐면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는 이 기전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게끔 이 효소 활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팔메토라고 하는 게 아메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요. 이름이 다 소팔메토예요. 왜냐하면 소팔메토라고 하는 열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약간 효능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장제나 식욕 촉진에도 좋고요. 몸무게 증대를 위해서 미국 인디언들이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옛날부터 중국도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사용을 했는데 당장 이뇨 효과, 그러니까 소변을 잘 원활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스테롤 같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배뇨장애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소팔메토는 남자들만 드시는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소변을 참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소변이 마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에 주차를 정상적으로 하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소변을 참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잔뇨감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배변이 이렇게 자꾸 소변이 많이 마려운 거에 대한 거를 이거에 대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소팔메토를 먹어봤거든요. 이것이 다 효과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방광염 있는 소비자에게 제가 이거를 권했을 때도 방광염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효과를 입고 난 뒤에 이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했을 때 100%다 효과를 보더라는 거죠. 한 달만 드셔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소비자 중에 한 분은 1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카페에서 만났는데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달을 딱 드셨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굉장히 이 소팔메토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소팔메토뿐만이 아니라 저희 제품에는 네툴루트라고 하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불면증이라든지 빈혈, 이뇨, 요산 배출의 증가, 관절염, 중풍, 류마티스 치료들에도 사용하고 있고요. 모유의 분비까지 같이,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스폰서님이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저에게 이거를 주신 게 세 가지가 아까 밀크 시슬도 우리 어때요? 모유 분비도 촉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팔메토에 들어있는 네툴루트 성분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혈제 역할도 하고 혈액이 활성작용 도 하고 그리고 또 저 중요한 거 발모제의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대머리가 됐을 때 머리가 우리가 탈모가 왔을 때 병원에서 약을 짓잖아요. 그러면 성기능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판토블렌드라든지 스캘프의 영향을 받지만 그 전에는 이 소팔메토를 드셨을 때도 발모제 역할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듬 방지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 전립승의 비대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팔메토와 네툴루트 성분으로 만들어진 이거를 남자만 건 아니다 생각하시고 여자분들에게도 충분히 많이 보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 건강, 남성 건강 모두 건강해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주신 김혜선 리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어린이 건강 제품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주실 이영심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ABO 이영심입니다.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건강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 될 거라 믿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하도록 할게요. 공유됐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텐데요. 벌써 저희 아이들이,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아주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늦게 알게 돼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활용하면서, 굉장히 허약 체질에 맨날 병원만 달고 달았던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아미를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너무 잘 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은 참 아쉬움이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많고 그래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또 허약하고 또 성장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 면역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진짜 면역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 면역, 그리고 공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장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실은 저는 건강이라고 봐요. 건강의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과 또 많이 관련되어 있는 면역력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선천적인 면역도 있지만 후천적인 면역도 우리가 아이들을 허약해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면역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첫 번째는 아이들이 건강을 가장 걱정을 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제일 먼저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바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게 바로 건강의 척도다. 그러면 이 면역이란 뭐냐? 우리가 첫 번째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신체를 보호하는 방어 체제를 말하는데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피부나 털, 점액들을 건강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수많은 첫 번째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들이 코나 입이나 그리고 피부, 눈 항문동에서 끊임없이 침입하고 있고 두 번째로 방어 능력은 우리 몸의 선천적 면역 체계인데 호중성 백혈구라던가 대식세포가 들어오는 병행균을 잡아먹는 식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어 역할은 후천적인 면역인데 T인파구, B인파구 이 두 면역 체계들이 우리 몸을 방어를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T인파, B인파구는 우리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움직이는 면역 체계들이지만 NK 세포는 그 뇌에 반응이 없이도 연락이 없이도 어떤 즉각적으로 면역이 잘 이루어졌다면 가서 세균 바이러스를 바로 명령 없이도 잡아먹는 그런 3차 방어 체계가 이 세 가지 방역 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아토피라던가 자가면역 질환들 그리고 비염이라던가 이런 부분, 기억력 또 더 나아가서 암이라던가 또 혈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면역이 첫 번째 역할을 잘 관리를 해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요, 우리가 영양소를 공급했을 때 어른들은 다시 보수 재건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영양소로 첫 번째는 아플 때 이 면역을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자주 아픈 아이들, 허약한 아이들은 피 성장이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그 면역을 잘 키워주는 게 성장에는 첫 번째고 또 이 영양소는 활동할 때도 쓰여지지만 세 번째, 이 1번, 2번이 쓰고 나서 세 번째 성장을 하기 때문에 1번, 2번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 영양소로 바로바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큰 키 차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소가 우리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들이 각각 그 나이에별로 이 기능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그 시기에 중요한 영양소들을 잘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이라 함은 우리가 세포가 원래 30조개에서 60조개, 100조개로 이렇게 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또 세포 크기가 조그마한 것들이 점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크기가 커지고 또 키가 커지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의미는 뼈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 특히 하체와 척추 길이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장이라고 하는데 뼈가 우리 몸에 뼈는 206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88개가 이 신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성장은 어디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냐? 골단 연골. 여기가 성장판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골단 연골이 다침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급성장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성장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차 성징기, 두 번째 2차 성징기 때가 그 전에 미리 우리 영양관리, 건강관리를 잘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과 면역을 잘 함께 두 가지를 함께 잡아갈 수 있죠. 그럼 정상적인 키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키가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간혹 굉장히 저신장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을 봐보면 성장 속도를 봐보면 평균 4cm 미만으로 자라는 거죠. 그러면 매년 4cm 이하로 자라다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매년 평균적으로 1cm, 2cm가 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살이 지났다 그러면 10cm 이상의 키가 차이가 나고 또 15살이 지났다 그러면 15cm 이상의 차이가 나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연간 얼마만큼 키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미리미리 엄마가 부모님이 체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사춘기 이전까지는 5cm 이상 자라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 평균 연간 아이들이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장 관리는 우리가 아까 우리 성장 호르몬이 닥치기 전에 미리 2차 성장기가 오기 전에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성징기 이후에 성장판은 서서히 닫히게 되고요. 또 성장판이 열렸을 때 영양, 운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장에 관련된 요인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언제 멈추냐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이들이 방에 들어갔더니 그 애기들 냄새는 있잖아요. 청소년들 냄새가 나고 머리를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에서도 머리 냄새가 나고 또 우리 아이가 목소리가 변성기가 일어나고 또 딸들은 또 가슴에 만지면 아프고 멍울이가 지고 이럴 때 이미 이제 성장이 2차 성기가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아이들은 여자아이는 생리가 시작하고 2년 안에 성장이 끝난다 보시면 되고요. 남자들은 또 난소와 고환의 발줄이 촉진될 때 그때 3년 안에 또 남자들은 이렇게 성장판이 닫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양,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장판, 골단 연골이라고 있었죠? 그 연골 조직에서 성장판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가 이제 계속 자라나면서 이 뼈세포가 단단해져요. 그리고 단단해지면서 좁아지게 되면 이제 성장판이 계속 닫히고 있다. 그럼 많이 열려서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손목이나 또 이런 성장판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지금 뼈의 성숙도 정도를 보고 우리가, 성장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우리가 대충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성장판의 위치들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 빨간 것들이 다 성장판의 위치들인데 거기를 잘 또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릎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손가락, 손목을 보거든요. 이를 통해서 성장판 검사를 해서
이제 아이가 얼마만큼 또 뭐 30% 남았다. 아니면 이제 시작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성장판을 통해서 대략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성장 호르몬은 가장 중요한 게 실은 호르몬의 원료인 성장 단백질, 아르기닌, 아연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열린 성장판, 닫힌 성장판을 잘 보시고 한번 찍어보는 것도 굉장히 또 우리 아이의 성장 호르몬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 중에서 이 계산하는 법이 있죠. 그래서 이 계산법에 의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엄마하고 아빠끼리 더해서 남자애는 플러스 13 나누기 2, 여자아이는 마이너스 13에서 나누기 2를 하면 얘가 유전적인 키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유전적인 거 거기에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영양적인 요인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 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실은 23%밖에 안 돼요. 100% 중에서. 그 77%가 수면, 운동, 그리고 영양, 또 기타 10 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한 명은 한국에 자랐는데 한 명은 북한에 자랐다. 그러면 이 아이가 최소 10에서 20cm까지 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키 성장이나 또 면역이 결정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이 70%, 77%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크게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영양, 유전, 그다음에 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영양 부분은 10cm 이상의 이 영양으로 더 키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모유수를 오래 한다고 뭐 아이 내가 진짜 좋은 엄마가 될 거야 하면서 뭐 모유수를 옛날에 뭐 7살까지도 하고 그랬 옛날에 우리 저의 엄마 시대 때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다리가 휘는 오다리라 그랬죠. 무릎병 비타민 D 부족으로. 왜냐하면 엄마의 모유 수유는 한계가 있거든요. 영양적인 면에서. 그래서 현대에서 한 6개월 정도 먹이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은요, 성장판을 자극해서 단백질 합성에도 촉진시키고 성장판을 자극하기 때문에 특히 뼈라든가 근육을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되고 또 수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영양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한데 수면 또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 호르몬이 가장 잘 나오는 시간이 잠들고 깊은 수면 후에 2시간 후거든요. 그래서 특히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깊은 수면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때 40배 이상의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급격한 성장이 있을 때는 영양, 운동, 충분한 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했을 때, 그리고 취침 후 90분, 깊은 수면이 됐을 때, 식사 후에 3시간 후에 지금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 잘 보시고 우리가 특히 깊은 수면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 중요한데 깊은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성저숙중. 실은 요즘에 아이들이 생리하는 시간들이 많이 짧아졌어요. 예전에 저희 때는 중학교 2학년, 또 중학교 1, 빨리 하면 1학년이었고, 늦게는 3학년 고등학교 때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6학년 때가 늦게 하는 걸 속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성저수증. 그리고 보통은 3, 4학년 때 다 시작을 한대. 그래서 그 원리는 뭐냐. 우리가 요즘에 성호르몬, 성저수증 때문에 그러고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은 유사 여성 호르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든 내 몸이.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착각하고 여자들이 우리 여성들이 이제 사춘기 때 겪어야 것들을 미리 이제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많이 겪게 되면 성저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성징기에 나는 이런 가슴 몽울이, 여드름, 머리 냄새, 냉기야, 음모가 요즘에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서구화된 비만, 또 환경 호르몬,
또 아이들이 요즘에 스트레스 굉장하죠. 그리고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손에서 떠나지 않는 핸드폰, 전자파 노출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저숙증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계속 20배, 50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어떤 어떤 영향을 주냐? 신경계 손상, 남성 생식기에 영향을 주고 면역 체계 손상, 여성 생식기 영향, 태아, 신생아의 발달에 독성을 야기시키고 성조숙증 및 비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주위 환경들을 잘 살펴보고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뉴트라이트를 먹는 거, 그리고 뉴트라이트 제품, 우리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이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는 또 강력한 또 도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또 성장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또 성장에 굉장히 많은 저해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급격한 시기를 잘 알아서 그 전에 13에서 14세 때 다리 길이가 잘 일어나는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14세 이후는 우리 허리 길이, 척추 길이가 길어지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14세 이후에 성장 관리하는 것보다 13세 이전에 성장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비율이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다리가 긴 것보다, 아니, 상체가 긴 것보다 하체가 길었을 때 굉장히 또, 키가 적더라도 이 비율이 좋으면 키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어떤 시기에 잘 키워야 되는지 성장의 시기를 잘 관리를 해주면 좋고요. 또 2차 성징기 때 굉장히 많이 키가 보통 어 15cm까지 클 수 있는 게 또 2차 성징기이기 때문에 2차 성징기 때 우리가 키를 영양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관리해줘서 키를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요하고요. 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제 단백질, 칼슘인 여러 가지 미네랄들, 비타민 제제들 그리고 또 6대 영양소를 잘 우리가 아이들한테 먹여서 우리가 키성장과 영양 잘 밸런스를 맞았으면 좋겠고 또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스턴트라던가 또 과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고 양질의 단백질 또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식사 시간에 꼭 꾸짖는 부모님들 계시죠? 식사 시간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잘 식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골고루 섭취되는 영양소가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영양소가 중요한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기 때는 이런 칼슘, 철, 단백질, 아연이 굉장히 성장기에 중요하고 면역에 있어서는 유산균,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중요하고 또 두뇌라든가 눈, DHA나 오메가3 지방산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이 여러 방면에서 그러면 영양이 어떤 것들이 좋은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포가 성장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상피 세포는 2, 3일이 걸리면 계속 이렇게 세포가 분열이 일어났지만 간 2, 3주 만에 다시 재생, 피부 4주 걸리고 만들어지는데 혈액까지 3, 4개월, 근육을 만들어지는데 7, 8개월, 뼈를 생산할 때는 2년 6개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뼈 길이가 길이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또 키성장이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 면역은 그래서 성장기가 보통 4학년 때 급성장한다, 2차 성징기다. 그러면 그 이전에 2학년, 3학년 때 미리 성장 면역 관리가 들어가줘야 이 뼈가 2년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성장기 때는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뉴트라이트, Y 뉴트라이트는 또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죠. 역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Y 뉴트라이트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리 뉴트라이트를 우리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또 합성 비타민. 그 합성 비타민은 석유하고 알코올로 합성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합성 비타민보다는 우리 아이들은 천연 비타민을 먹여주는 게 좋죠. 특히 이제 비타민 미네랄 제제가 우리 성장기 아이들의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데
14가지, 10가지 무기질, 19가지 식물 농축물로 되어 있는 이 더블엑스를 먹여주면 좋은데, 근데 정말 내가 못 삼킨다 이런 아이들은 뉴트리 키즈로 아이들 또 영양 관리 해주면 좋고요. 또 이 특히 더블엑스는 우리 한국인의 체질에 맞추어서 생산하는 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양소고, 특히 이제 13세, 12세 이상 아이들은 충분히 어른과 함께 같은 용량으로 복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비타민에 대해서 얼른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14종에 있어서 베타카로틴은 성장을 촉진을 시켜요. 유해산소로부터 몸을 보호를 시켜줘요. 그리고 또 점막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이 비타민 14종 더블에서 들어있고, 비군이 또 8종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군 중에서 이 에너지 대사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단백질을 에너지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그다음에 지방을 에너지로 연소시켜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비군이 성장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B1 정신건강 비타민이고, B2 세포 성장에 발육시키고, 또 특히 이제 B5는 성장을 촉진시키고, B6는 성장 비타민이고, 그리고 B9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이나 성장을 촉진시키고, 특히 B12는 성장 비타민 B군이라 할 정도로 세포를 재생을 시키고, 또 성장을 촉진시키고, 적혈구 생성에 보조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이 B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꼭 빠져서는 안 되는 8종의 비군이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C는 면역이 좋아야 되잖아, 아이들 성장기 때는.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라던가 또 안 좋은 물질 해독작용, 특히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 IQ도 높게 해주고, 그래서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D는 정상적인 고교 형성에 굉장히 좋고, 특히 이번에 나오는 K2가 들어있는 비타민 D 제품은 특히 또 우리 칼슘을 혈액으로 운반해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K2가 들어있어서 비타민 D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 E 그리고 그리고 비타민 E, 비타민 K, 아까 그 K의 비타민 우리 D 제품에 들어있죠. 그리고 10종의 미네랄은 우리 몸의 체내 구성 요소예요. 그리고 또 생명과 관련이 있고, 또 체액의 균형, 호르몬의 균형, 그리고 영양소를 세포까지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꼭 필요한 생명과 관련 있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특히 우리가 키 키우는 데 있어서 칼슘이 뼈와 이의 구성의 99%를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혈액 속에 녹아 있는 그 1%가 신경계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그 1%가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가 산만하고 공격적이고 굉장히 성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격 문제가. 그래서 이 칼슘은 키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자라났을 때 굉장히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골을 만들 때 꼭 필요하죠. 한마디로 칼슘제를 먹는데 칼슘만 들어있는 칼슘제만 복용했을 때 성장기가 지나서 예를 들어 성인이 됐을 때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그네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우리 칼슘 제제는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이 세 가지가 완벽히 들어있는 칼슘 제제를 먹어줘야 우리 아이들이 골밀도도 짱짱한 그런 역할. 그래서 마그네슘은 우리가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뼈에서.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원료고요. 철분과 단백질이 만나서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는 특히 성장 미네랄이랄 정도로 굉장히 성장기에서 중요한 그런 미네랄입니다. 구리, 망간, 크롬, 요오드, 셀레늄까지 골고루 10종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게 WX이고, 특히 WX에서 중요한 식물, 농축물이죠. 19가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산화되는 몸을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독성 물질로 인해서 몸을 지켜주는 19가지 식물 노출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면역, 노화 예방, 암 예방, 질병 예방까지 19종의 식물 노출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코어 100, 불필수가 골고루 20종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단백질에 우리
우리 왜 영양소를 담는 그릇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줬을 때 아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먹었던 영양소를 충분히 그릇을 띄워서 내가 먹는 영양소를 다 그릇에 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특히 프로틴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또 보수하고 재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기리 성장에 있어서 칼슘과 이 단백질이 만나서 이 기리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우리 필수 영양소이고요. 또 아세로라 C 이 제품이 강력한 항산화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기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에도 들어가는 제품이고, 아까 우리 프로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영양소 중에 왕 중에 왕 역할을 해줍니다. 모든 조직의 구성 원료고 조직의 재생해주고 보습, 재건, 보수 역할을 해주는데 특히 신체 부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이 프로틴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우리 비타민과 단백질을 만나서 우리 피부 콜라겐. 그래서 만약에 내 피부가 탄력이 좀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비타민 C와 단백질을 많이 먹어주면 콜라겐이 형성이 되면서 피부가 굉장히 탄력이 좋아지고 철분과 단백질과 비타민 C가 만나서 헤모글로빈이 적혈구가 형성이 되고 칼슘과 단백질이 만나서 기리 성장이 일어나고 혹시 무릎이 안 좋으시면 글루코산만 드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단백질을 같이 복용해줘야 연골이 형성이 되고 시력이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DH만 먹어서는 안 되고 단백질과 함께 먹어야 또 롭시틴이라는 또 시력에 좋은 호르몬이 또 만들어지고 또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을 만나서 세포막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 단백질과 플러스 어떤 특정 영양소가 만나서 우리 몸의 신체 조직이 형성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정말 정말 중요한 우리 몸의 구성 원료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성장기 아이들한테 그 면역, NK세포 활성화를 시켜주고 효소 호르몬을 생성시켜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프로틴 꼭 필수품이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좋은 물질을 넣어준다 해도 내 장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지 못한다면 우리 깨진 독에 물 붓는 역할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장이 건강해야지 이 모든 영양소를 우리 장내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서 또 흡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밸런스 위드는 기본이지만 뒤에 제가 말하겠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먼저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한테 지금 장내 미생물이 어떤 상태고 어떤 영양소를 잘 받아주고 또 예를 들어 칼슘을 분해시키는 미생물이 있는 아이는 칼슘을 그대로 흡수시켜서 또 뼈를 잘 성장시킬 뼈를 길이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또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미생물이 많은 아이들의 장은 또 단백질을 그대로 분해를 시켜서 몸에 흡수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기본이고 여기 플러스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우리 요즘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에서 환경 호르몬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독성 물질을 배출을 시켜주고 변비,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 대장암까지 독성 물질 배출까지 중금속 배출까지 해주는 파이버 비치 플러스까지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의 역할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고요. 또 유산균이 하는 역할들이 특히 면역, 대장암 억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산균은 기본 필수다. 그래서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칼슘제는 또 우리 기리 성장에 있을 때 뼈의 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스트 아까 B군이 또 8종이 들어있는 이 B군이 이스트 B나 아니면 B 플러스가 성장기에 들어가면 좋고 또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틴은 단백질의 덩어리이고요. 우리 몸의 소장에 있는 프로타제에 의해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소에 의해서 또 분해시키는 미생물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쪼개지는데 그래서 몸에 쪼개져서 흡수되는데 이 분해 효소가 적거나 또 미생물이 또 단백질 분해 미생물이 적은 분들은 바로 또 흡수시킬 수 있는 특히 이 아미노산을 다른 단백질에서 이 한 스푼 정도 함께 아이들을 또 타서 먹여주면 또 효과를 더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 비타민 D 제품 최소 4,000 IU 이상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또 비타민 D 있죠? K2까지 들어있는 비타민 D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그로잉랩 스타터팩 있죠? 이걸로 우리 아이들이 맞춤형 미생물을 통해서 아까 좀 더 우리가 먹는 이 프로그램을 영양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먼저 이 그로잉 랩을 먼저 해보고 또 여기에서 또 우리 아이들의 성장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맞춤 1대1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이 그로잉 랩과 함께 성장 프로그램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만 키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성장과 그리고 발육 거기다가 플러스 면역까지 그리고 플러스 거기다가 성격도 좋아지는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제품이 또 우리가 메가요법이라 그래서 한 가지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한 번에 성장기 때 또 아니면 또 성장기 아기 이전에 2, 3년 전에 이 프로그램으로 골고루 다 들어간 이 프로그램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우리 아이가 아까 최소 10cm 이상 그다음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또 우리 또 성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에 뭐 성장 주사다 그래서 자기 몸에 만약에 몸이 정상 표준이다 그러면 보통 100에서 150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이가 좀 비만이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플러스 알파로 추가가 되고 또 이쪽에는 또 지방권에는 성장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서울 쪽으로 가게 되면 왔다 갔다 또 이런 차비며 또 식비며 거기에 대해 또 관리비가 1년에 최소 1,500 이상을 드는 걸 보면서 우리 제품은 성장만이 아니라 발육, 면역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이들이 전반적인 관리가 다 되어 있는 거에 비하면 6개월치가 또 이 정도 300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정말 저렴한 그런 금액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알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으로 또 다이아몬드 갈 때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알렸고 또 알리다 보니 또 그분 아이들이 소개해 준 분들의 아이들이 또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건강하게 또 뭐 비염 있던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또 굉장히 허약한 아이들이 또 굉장히 건강해지고 키도 크고 그러면서 이제 소개로 저는 실은 다이아몬드 갈 때 굉장히 많은 효자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제품으로 잘 키워서 또 전달을 많이 해서 또 진짜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또 이제 면역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우리 또 성장 잘 키울 수 있는 제품으로 함께 또 사업도 키우고 함께 우리 아이들도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신 이영신 리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누트릴라이트 제품 너무 좋죠. 저도 빨리 알았으면 정말 잘 활용했을 건데 아쉽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건강을 잘 지키고 있고 특히 이제 성장과 면역 건강을 잘 지켜서 어린이든 어른을 잘 건강하게 잘 지키는 그 성취 사례를 오늘은 한번 좋은 정보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영미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 성장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여성 리더님들, 지금 우리 사회 보신 우리 김영애 리더님도 그렇고, 좀 키가 작다고 생각하는 리더님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상태에서 3cm만, 딱 3cm만 더 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신랑한테 우스갯소리로 아유 3cm만 내가 더 컸어도 자기 안 만났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키에 대해서 제가 좀 예민한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되게 약했어요. 유달리 체중도 다 저체중이고 너무나도 많이 아팠던 아이들이고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타 지역에서 여기 순천으로 이사 올 때 소아과가 어디가 유명할까? 어디가 정말 잘 들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살던 곳에서는 이미
소아과를 다 섭렵을 하고 있었고, 오직 병원으로만 해결을 했었던 저였기 때문에, 이사하면서 순천에는 어느 소아과가 잘하지?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었거든요. 근데 제 딸 같은 경우가 특히 더 편식도 심하고, 편식이 뭐 음식 양도 너무나도 섭취량이 너무나 소식을 했었던 아이고, 밥이 지금까지도 지금 성장을 다 한 상태에서도 밥량이 종이컵 하나를 넘지를 않거든요. 한 숟갈만 더 먹이려고 살짝 모르게 했어도 그걸 눈치챌 정도의 소식을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안 먹으니까 정말 많이 아팠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오는 친구들끼리 한 4학년 때, 5학년 때 이렇게 애들 학교 시간에 멀리서 오는 걸 보면, 친구들하고 오는 걸 보면, 저희 딸이 친구들의 딱 어깨를 닿더라고요. 키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다 작아서 그냥 작은 편이야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걸어오는 거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5학년 때, 우리 딸 5학년 때, 성장판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상 키가 158이라고. 근데 저도 큰 키는 아니지만 제가 160이거든요. 근데 딸이 158이라 소리에 저는 제가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알게 된 뉴트라이트를 통해서, 우리 스폰서님을 통해서 어, 성장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맨날 초등학교 때 아프다고 자주 전화가 오고, 엄마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러다 보니까 먹은 게 없으니까 맨날 잔병 치레도 많이 했던 애인데, 성장 프로그램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때도 얘는 음식에 대한 거부가 너무 심했던 애기 때문에 성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간절했기 때문에 너 이거 먹지 않으면 지금처럼 아플 거고 공부도 못할 거고 엄마보다도 작은 키를 어떻게 할래? 제가 계속 그렇게 좀 윽박지르다고 그럴까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먹으면은 욱 소리를 내면서 토하려고 했던 아이인데도 제가 어거지로 먹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달 동안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 아이가 먹으면서 본인이 느끼는 게 일단 키 성장 당장 나온 것보다는 면역이 좋아진 걸 얘가 느낀 거예요. 체력이 좋아지는 걸 본인이 느끼니까 아, 이건 계속 먹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6학년 초에 시작을 했던 이 성장 프로그램이 6학년 끝나갈 때쯤에는 얘가 폭풍 성장을 한 거예요. 키까지. 그러면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이모 우리 지수 너무 폭풍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할 정도로 한꺼번에 확 크는 걸 보고 주변에 저는 성장 프로그램이 제가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를 일단 키워놓고 면역을 길러놨다 보니까 우리 딸 아이를 아는 아이의 친구 엄마라든가 우리 딸을 아는 사람들이 안 먹는 아이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식을 잘 안 먹는 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가 크는 걸 보고 성장 프로그램이 저도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6개월을 먹고 너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남동생들을 시켜주려고 했거든요. 바로 이어서 그랬더니 저 한 번 더 시켜주라고 얘가 그럴 정도로 그렇게 입 짧은 애도 6개월을 한 번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해주면서 굉장히 면역력도 좋아지고 키도 158이 예상 키였는데 키가 나중에는 167까지 컸거든요. 9cm가 예상 키보다 9cm가 더 큰 거예요. 근데도 살은 안 찌고 그러니까 고3 때 오죽하면 담임선생님께서 얘가 너무 약하게 보이니까 체중도 너무 항상 저체중이었던 애라서 너 고3 버티려면 살 좀 쪄야 돼. 얘는 살찌라는 얘기가 오히려 스트레스일 정도로 먹어도 안 쪄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듣는 얘기가 살 좀 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학 동안 초등학교 때
그 방학 들어가면 담임선생님이 불러다가 너는 숙제 하나 더, 방학 한 달 동안에 2kg 더 쪼기. 그랬는데 제가 웃었어요, 그때는. 선생님 너무 큰 숙제를 주셨다. 1년에 2kg 찌는 애한테 한 달에 2kg를 찌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약했던 애가 고3 선생님도 너 고3 버티려면 살이 쪄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몇 달 지나면서 얘 하는 걸 보고 왜냐면 잠도 고3이라서 뭐 4~5시간밖에 못 잤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이 아이를 보고 선생님이 너 뭐 먹어라고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가 생각나는 대로 단백질, 뭐 유산균, 뭐 식이섬유, 뭐 칼슘제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알았다, 알았다. 알겠어. 뭐 살찌라 소리 안 해도 되겠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얘가 지금도 그게 습관이 들다 보니까 다 크었어도 면역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감기가 있거나 체력이 좀 피곤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먹는 습관으로 인해서 식품을 뭐 병원 약이 아니라 약국 약이 아니라 식품을 더 챙겨 먹는 아이로 됐거든요. 네, 저는 이 아이도 물론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 군대 간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들이 군대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UDT를 갔어요. UDT가 저도 이 아이를 보내면서 이렇게 힘든 체력을 요구하구나라는 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떨어질 거야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테스트가 12대 1이었거든요. 근데 그 12대 1이 얘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면 지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요구사항이 그 테스트 거는 항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얘가 정말 뉴트라이트 힘으로 운동을 안 좋아했던 애였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 때 달리는 폼이 너무 웃겼어요. 제가 볼 때는 엄마가 너무 객관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쟤 달리기 너무 못한다. 어떻게 제가 이제 신랑을 디스하자면 저희 신랑이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빠 닮았네. 큰일 났네라고 남자애는 그래도 좀 운동을 해야 하는데 큰일 났네라는 생각을 이렇게 말로도 하고 그랬는데 얘가 뉴트라이트 힘을 누나를 통해서 키 성장하고 면역이 좋아지는 걸 보고 얘도 믿은 거예요. 가지고 아프기만 하면 아니면 좀 피곤하기만 하면 아니면 본인이 근육을 늘려야겠다라고 해서 뉴트라이트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지금 군대가 있는데 저는 얘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 안에서도 탑을 달릴 정도로 체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번에 1박 2일로 엊그저께 휴가 나와가지고 어, 춘향 마라톤 대회 남원 가가지고 10km를 뛰었는데 36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엄마는 5km도 49분에 들어왔는데 라고 했는데 정말 단백질 등을 지금도 군대가 있는데 군대에 있는 제품 안 사 먹고 싸잖아요. 군대에는 PX에는. 근데 거기 거 안 먹고 우리 뉴트라이트 엄마 다 믹스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믹스한 제품에 맨즈팩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거를 꾸준히 먹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그 같은 UGT 안에서도 어, 괴물 소리를 들어가면서 체력을 또 기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뉴트라이트가 정말 우리 가정 속에서는 기적을 일으켰고 키뿐만이 아니고 면역에 있어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제품이기도 하고 또한 키만 크는 게 아니고 아까 이영심 리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인 안정도 저는 이 식품이 정말 가져다 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까지 기르는 이런 그런 모든 것이 케어가 될 수 있는 이 성장 프로그램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또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저의 스토리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누트리라이트 최고입니다. 기적의 제품. 감사합니다.
어, 오늘 누트라이트 제품으로 가족 건강, 특히 어린이 건강을 잘 지켜서 체험 사례를 감동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신 임영미 리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누트리라이트 만난 지가 11년째인데 월요일날 건강진단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건강하대요. 그래서 120살까지는 거뜬하게 산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걱정 마라 그러는데 정말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약도 먹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정말 건강하게 누트리라이트 때문에 기적의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배우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게끔 미팅을 열어주신 우리 안전드림그룹 스폰서님, 두 분 스폰서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공지사항이랑 들어보겠습니다. 스폰서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리더님들. 자, 우리 오래간만에 줌으로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뉴트라이트 전문가가 된 7주차 과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저기 우리 뭡니까? 비전 트립 그 케언즈 여행과 겹쳐가지고 월요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수요일 밤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수요일 밤에 하니까 우리 또 오전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또 더욱더 좋은 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김영애 리더님 또 사회 봐주시는데요. 김영애 리더님이 뉴트라이트를 두셨더라면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180까지는 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120까지 산다고 했잖아요. 120세까지 축하드립니다. 이제 반환점을 도는 것 같아요. 이제 하여튼 건강하게 또 120까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시간 강의해 주신 김혜선 리더님 또 이영신 리더님 그리고 마지막에 또 우리 경험담까지 스피치하신 우리 이명 리더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네 분께 우리 큰 하트의 어떤 그 액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혜선 리더님이나 영심 리더님 너무 강의 잘해주셨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 잘 또 복습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뉴트리라이트 전문가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아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제품에 대해서 경험을 한 만큼, 여러분 네트워크는 여러분 소비자는 여러분 사업은 분명히 성장하고 많아질 거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야만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누트릴라이트의 또 아티스트의 엠버서더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건강한 모습도 진짜 튼튼한 모습, 예뻐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보여줘야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항상 비실비실 목소리도 힘도 없고 얼굴 항상 푸석푸석하고 누구한테 가서 누트리라이트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아티스트 얘기를 하겠어요? 너나 좀 먹고 좀 건강해지라고 하면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이 먼저 누트리라이트의 아티스트의 엠버서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또 몸 만들면서 여러분 애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누트리라이트 식품을 다 먹고 싶은데 아틀레트 화장품을 다 바르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꿈을 듣는 거죠. 내가 매월 들어오는 14일에 들어오는 보너스를 가지고 연말에 들어오는 보너스를 내가 많이 늘려가지고 누트리라이트 식품을 내가 원하는 식품을 원하는 만큼 또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고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서 함께 먹을 수 있는 또 그렇게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꿈을 꾸시면서 사업을 키우시면 저희 부부도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그때는 뭐 누트리아 식품이 몇 가지 없었거든요. 칼디 데일리 정도밖에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칼디 데일리 이스티비 그래서 전순리다가 꿈을 줬더라고요. 우리 남편 이스티비 매일 피곤하다고 하니까 이스티비를 먹여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칼디 데일리 먹여야 되겠다. 아메이 보너스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다 보면은 그런 꿈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도 찾을 수 있고 이 사업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젊고 또 예뻐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키워야만 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물건을 제품을 파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울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사업이 진정한 아메 사업의 의미는 인세 수입이잖아요. 나처럼 아메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나와 같이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업을 키우는 여러분 사업 파트너가 늘어나야만이 여러분들은 인세 수입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여행도 다녀왔지만은 혼자 가는 여행보다 함께 가는 여행이 훨씬 좋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가고 스폰서님과 함께 가는 그런 여행 너무너무 신나거든요. 우리가 지난 11월 20부터 25일까지 5박 6일간 우리 PF25 회견인들의 비전 트립 케언즈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2차도 다녀왔거든요. 1차부터 5차까지 1,500조의 파운드 비슷한 리더님들이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저희 차수, 2차수에서 5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다녀왔는데 또 저희 파트너들 많은 분들 함께 가셨습니다. 저는 케언즈를 가면서 지금 2025년도잖아요. 2021년도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01년도에 케언즈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리고 벌써 24년 만에 케언즈 여행을 다시 다녀왔거든요. 저희가 그때 찍은 사진, 오늘도 저희가 아침 순천 오염 때 잠깐 보여드렸지만, 2001년도에 저희가 찍었던 사진, 저희 모습, 코알라 안고 찍었던 사진, 또 진짜 저가 처음 봤던 우리 김일띠 리더님의 엄청나게 큰 진짜 방에 가서 큰 우리 월풀 우리 욕조 안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때 저희 부부의 모습하고 이번에 가서 저희 부부가 찍은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젊긴 젊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를 만나서 23년, 4년이 지난 똑같은 장소 케언즈에서 저희 부부가 그때는 저희 7조의 파트너와 함께 갔었는데 이번에는 21조, 22조의 파트너와 함께 갔었거든요. 아메이가 아니었더라면 지구상에 케언즈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을 그런 인생인데 이번에 아시아나 전세기 타고 갔지 않습니까? 아시아나 전세기 그 승무원들이 저희 비즈니스 클래스의 승무원들이 한 서너 명 있던데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오기 전까지 케언즈가 있는 것도 몰랐을 정도로 우리 스튜어디스를 전 세계를 다닐 텐데 케언즈가 있는 것도 몰랐답니다. 한국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케언즈 직항이 없거든요. 케언즈를 가려면은 호주로 시드니에 가서 시드니에 또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승무원들이 케언즈를 가본 적이 없죠. 근데 그런 곳을 저희 부부가 2번씩이나 그것도 20 몇 년 만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 케언즈가 들어있다는 열대우린 유네스코에 등록된 열대우린과 또 달에서도 보여준다는 그 아름다운 산호섬 그 두 곳은 여러분들 한번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데 이번에 다정해 주신 리더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이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고 열정이 넘치고 끼가 많은 줄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새삼 느꼈거든요. 나이 불문하고 3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있는데 모든 리더님들이 나이를 잊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노는 모습 액티비티 진짜 열심히 하시고 뭘 하더라도 도전적으로 사진 진짜 열심히 많이 찍으시고요. 우리 또 처음에 한영만찬 또 마지막 날 한송 디너 갈라든에서도 진짜 1시간 넘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모습 보면서 와, 우리 여행 진짜 이런 여행을 매년 꼭 함께 와야 되겠다. 내년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얼마나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이렇게 여행 장소에 오면은 얼마나 신나게 얼마나 즐겁게 놀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 사업 열심히 해서 우리 평생 이런 여행을 매년 함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은 아미 사업에서 최고의 보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매달 숫자를 들어오는 보너스도 물론 최고의 보상인데 여러분들이 매년 가는 비전 트립 또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 여행 이런 여행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행을 많이 좋아하셔도 여행을 많이 다니셔도 이렇게 멋진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그런 여행은
갈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제가 대한항공 티켓, 아니 아시아나 티켓, 우리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 항공 요금을 보니까 저 개인 혼자 왕복 480만 원이더라고요. 저희 부부, 전승리다 저하고 둘이 비행기 요금만 96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주 케언즈를 시드니 경유해서 케언즈를 갈 때 비행기 항공 요금이 두 부부해서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비즈니스 클래스를 여러분 타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진짜 버킷리스트고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반드시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케언즈를 가는데 나는 이코노미 너무 좁고 나는 비즈니스를 타야 되겠다 라고 진짜 그걸 내가 한번 버킷리스트 가져가신 분은 하실 수 있겠지만 7시간 반, 8시간만 여러분들 이코노미 클래스 탈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멋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삶이 되었고 식사 여행 가서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오고 갈 때 교통편 편안하고 가서 마음껏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노는 게 여행의 묘미잖아요. 그러면 식사 매 끼마다 진짜 최고의 식사로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특히 외국 나가면은 저도 아메리카 가기 전에 일본 출장이라든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챙겨주는 게 있었거든요. 고추장 볶음, 마늘 볶음, 깻잎 장아찌, 김치 그런 게 다 필요 없잖아요. 남의 여행 장소 식당 가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매 끼마다 우리 한식, 국이 나와 있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만큼 또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 저녁 시간은 무한 리필로 여러분들 마음껏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서 액티비티 우리가 여행 가면 액티비티를 진짜 신나게 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여행 가서 내가 카드 결제 밥과 액티비티 비용 계산하지 않고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것은 최고잖아요. 또 남동생들 몇 번 골프를 쳤는데 회사에서 모든 거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음료수까지 골프채까지 골프공까지 캐디 비용까지 이런 멋진 여행을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란 기회를 만나서 태국한 사람들이 처음엔 자신이 없지만 여러분 조금씩 공부해보고 또 공부해보고 또 다녀오신 분들 해낸 리더님들 보면서 동기부여 받고 마지막 날 저는 결단의 시간을 하고 오거든요. 마지막 날 남성 리더님들이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여행을 이번에는 우리 여성 리더님, 우리 엔드 파트너, 와이프들이 아메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 다음 여행부터는 우리 남성 리더님들이 진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특히 내년 푸켓 여행은 우리 위드 패밀리잖아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올 수 있는 여행, 갈 수 있는 여행입니다. 우리 남성 리더님들이 여행만 다니는 여행 ABO가 아니라 진짜 공동사업자로 미팅 참석하면서 함께 결단하고 함께 후원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거든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안전된 그룹의 미래는 너무 밝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아메 사업을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고 꼭 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아메 제품 플랜 또 보상 너무나 완벽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 여행 함께 다녀오신 분이나 이번 여행을 아쉽게도 함께 하지 못한 리더님들 다 똑같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올 회견도 마치고 우리 푸켓 비전 트립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운드 PT상 되셔야 되겠죠. 나는 파운드 PT가 못했다. 우리 안전되는 그룹의 UPT 리더님들 또 안전되는 그룹의 비전 트립 저희가 준비하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26일 이제 11월 달 26, 27, 28, 29, 30 5일 남았나요? 마지막 5일을 여러분들이 간절함과 믿음과
확신으로 행동해야 되거든요. 여행이라는 단어가 우리 배웠죠? 우리 본사 안철호 부장님이. 여기부터 우리 행복 시작이라고, 행복하자라고 바뀌었습니다. 여행. 여기부터 우리 행동하자. 그래야 여행 갈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지막 남은 우리 11월도 여러분들 월초에 세웠던 목표 끝까지 목표 수정하지 말고 해내시고요. 이제 오늘 컨페션에서 하나의 칼렌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칼렌더 보니까 우리 2025년 12월부터 되어 있네요. 12월. 이 12월 한 장을 넘기면은 2026년 1월 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살 나이 더 먹잖아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열심히 산 만큼 돌이켜보면 뭔가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뭐지?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I can do it. 나는 해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데 지금의 수고가 여러분 지금의 노력이 여러분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꼭 함께 진짜 아메리카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만 됩니다. 핑계가 아니라 그 핑계거리가 Y가 돼야만 되고 누군가한테 너는 할 줄 알았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스템 안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진짜 배우고 결단하고 도전하셔서 우리 A70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런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사에서 어떤 세미나 시간에 본사 부장님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나이를 보니까 자기는 A70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A80과 90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 당연하죠. 60이 넘고 70이 되면 암의 직원은 암의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근데 저희는 20년 전에 케언즈에서 찍었던 본사 임원들 다 없더라고요. 일명도 남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ABO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자신 ABO 진짜 당당한 행복한 그런 ABO 여러분들 닉네임 다 있으신데 그런 ABO가 돼서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경제적으로 보너스 많이 받고 여행 갔다 오늘 어제 돌아오는데 각 통장에 또 리더님들 보너스 많이 들어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멋진 삶을 우리가 꼭 살 수 있잖아요. 아메리카는 기회 최고를 만났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함께 해내서 자, 우리 함께 평생 여행 다니는 그런 모든 됐으면 좋겠고 조금 자신 있게 조금 여러분들이 사업자답게 함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메리카를 통해서 이번에 푸켓도 다녀왔고 이번에 케언즈도 다녀왔고 케언즈도 못 다녀왔고 관계없이 나는 반드시 이런 멋진 여행 꼭 함께 할 거다. 푸켓도 갈 거고 후쿠오카 갈 거고 런던도 갈 거고 우리 스폰서님과 우리 파트너들과 앞으로 A70 넘어서 A80, 90까지 나는 아메 사업을 열심히 할 거다. 해야 되겠다.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손 한번 들고 함께 도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갑니다. 저는 가요.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우리보다 함께 나는 반드시 아메리칸 기울팅에서 평생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면서 나도 간다. 고 푸켓, 고 런던 크게 한번 외치고 오늘 시간 모두 마치고요.
또 우리 내일 또 광주 또 밤모임에 있지 않습니까? 광주 밤모임에서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반드시 간다. 고 푸켓, 고 런던 함께 외치겠습니다.